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의대 자기소개서 중에서 그 환자를 돕는 봉사를 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본인이 경험을 살려서 쓰는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참조용이고요. 이걸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어떤 구조로 또 이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냐면 어떤 시설에서 이제 봉사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들을 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치매 환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 환자를 돕는 봉사를 했어요, 학생이. 근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남을 돕는 일이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요런 논리로 가져가는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돕는 걸 좋아한다라는 걸 강조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돕는 일을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다른 직업들도 가능해요. 자원봉사 단체만 해도 가능한 일이죠. 근데 왜 하필 의사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꼭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면접에 간다면, 만약 제가 면접관이라면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는. 왜, 봉사를 하고 싶으면은 다른 직업도 많은데 왜 하필 의사냐?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적절한 답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글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냥 봉사를 위해서 한다. 그럼 무보수로, 그냥 돈을 안 받고 의료 봉사로 10년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한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또는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일할 생각이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가? 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요, 대부분 아니에요. 이게 학생들이 별로 쓸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편향돼서 논리가 이게 확 그냥 쏠려버리는, 뭔가 의사를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붙여야 되겠는데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로 한 100편을 보면은 그 중에서 자연스러운 게 오히려 더 적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한 10편 정도 되고 나머지 90%는 다 그냥 갖다 붙인 티가 납니다. 별로 평소에 고민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그동안 도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의 한 예입니다. 이런 것도. 근데 그거의 한 패턴이 이제 이 봉사 패턴인 거죠. 봉사 패턴. 이거는 지금은 이제 봉사 얘기를 했는데 그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죠. 옛날에 이제 의전원 있을 때도 제가 좀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 의전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 때 주로 이제 생물이나 화학 쪽입니다. 이쪽을 하시다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할 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한 거를 이제 쓴단 말이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의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의대에 진학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연구가 좋으면 그냥 이 생물화학을 계속 하면 되지 왜 꼭 의사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조금 더 깊이 뭔가 질병과 연관지어서 하기 위해서 요 정도 대답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만 될 뿐이죠. 그러니까 봉사든 연구든 본인이 어떤 의사를 하는 그런 되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좀 자연스러운 이유를 하나 정도는 좀 평소에 고민을 하셔서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못할 거라면 그냥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일단 어떤 방향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학문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논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치매 이 시설에서 이 환자 돕는 봉사를 했는데 이게 즐거워가지고 그냥 의사 하기로 했다, 이렇게 가는 건 좀 그렇거든요. 이 칸이 모자란 건 알겠는데 다른 걸 좀 줄이더라도 요거 조금 논리 다듬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듬는 방향이 제가 봤을 땐 크게 두 가지 이제 방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학문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치매 환자들을 돕는 봉사를 했는데 이제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겁니다. 그 학생이.
그랬더니 치매는 잘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그 치매 환자들을 보다 보면 그 있던 환자가 계속 있지 뭐 치매가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뭐 이게 집에 가시고 기억도 되게 잘하시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치매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치매도 알츠하이머 병이 있고 그 가역적인 치매가 있거든요. 조금만 공부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역적 치매를 찾아내는 일이 이제 의사가 하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도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방금 생각이 난 건데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가도 돼요. 치매에도 똑같은 치매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의사가 좀 신경을 써서 찾으면 그게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치매 종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도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학생들이 좀 찾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왜 치료되지 않는 걸까? 그래서 그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본 거죠. 찾아보고 짧지만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근거를 본인이 진짜 했다면 근거를 제시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논문을 좀 찾아보고 공부를 했다 이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느낀 점을 좀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 좀 그 생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걸 연관시켜 가지고 살짝 풀어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치매 치료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또 이런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너무 이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고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그거 내 얘기를 막 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간혹 되게 그런 학생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은 이미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했겠죠. 이미 치매가 다 치료됐겠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나는 치매 환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도 주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요 정도 적절한 것 같아요. 그냥 학생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것보다는 이제 임상적인 요런 방향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제 개인적인 선호도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치매 이 환자를 돕는 봉사를 했는데, 이 치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냥 이게 느낌으로 알게 된 거,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치매 환자랑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느낌으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단순히 건망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드라마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나와서 그래요. 근데 이게 건망증이 아니거든요. 건망증이 아니고 인지기능 장애입니다. 인지기능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기능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뭐 단순히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거, 일상생활 할 때 필요한 되게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게 다 인지기능입니다. 예, 낮인지 밤인지 아는 거, 이런 거 인지기능이에요. 여름인지 겨울인지 아는 거 다 인지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되면은 단순히 뭐 기억 안 나고 이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도 생겨요. 예,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고, 그래서 의사는 단순히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전체적으로 봐요. 치매 치료하는 의사가 단순히 약만 주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 환자의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그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 구체적인 것까지 막 조사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걸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대단한 학생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실제로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 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의 경험이 녹아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제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에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치매라든지 어떤 파킨슨병 같은 이런 용어 되게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이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이게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경의 문제인데 신경이 점점 퇴행해가는, 기능이 떨어져가는 그런 질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환들은 대부분이 완치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종합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의사가 해야 될 일은 종합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 의사가 나중에 의사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 정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요. 제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엮지는 맙시다.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논리에 그 구멍이 많았죠. 구멍이 너무 크면은 그게 그 구멍이 눈에 띕니다. 최소한 자기소개서 읽는 사람이 너무 큰 구멍을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질병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의대에 이제 지원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가족이 무슨 병에 앓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질병에, 언급이, 있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다 질병 하나 정도는 나오는데, 그러면 그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공부도 하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생뚱맞은 얘기를 안 씁니다. 이게 질병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질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 되게 생뚱맞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이거 정도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의대 수준으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네이버 검색하고 구글 조금 검색하고 이제 좀 영어 잘하는 학생들은 영어로 이제 검색해가지고 좀 읽어보면 하루가 뭐야. 그냥 한 몇 시간만 찾아봐도 몇 시간 30분? 그 정도만 투자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자기소개서에 질병을 썼는데 그 질병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구체적인 경험을 좀 살려서 쓰자. 문장력이 딸려도 괜찮고, 어휘력이 부족해도 괜찮다. 근데 경험이 없으면 그건 구제할 방법이 없다. 본인이 직접 쓰자.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이 써준 건 티가 난다. 어떻게든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이 조금 도와주는 건 괜찮아.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도와주면 또 좀 그래요. 너무 많이. 근데 조금씩 이렇게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잡아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그냥 아예 써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실제로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는 맙시다. 이게 대충 보면은 나옵니다. 이게 많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